안녕하세요. 헤비프레임입니다. 금주에 플러터 인게이지 행사가 있었죠.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거기서 플러터 2가 발표가 됐어요.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올 초에 제가 플러터 전망이라는 거를 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예측을 했던 게 있었는데 저는 뭐 이 버전이 1.2대에서 갑자기 2로 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근데 실질적인 어떤 이 테크니컬하게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앞에 숫자가 1에서 2로 바뀔 만큼 바뀌었냐. 저는 약간 그런 의미보다 일단 이 플러터의 적용 범위의 확대라는 것과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까? 하여튼 뭐 약간 자신감의 표현 같은 거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가 나고 나서 저도 여러 이제 영상도 보고 여러 이제 다큐멘트도 봤는데 사실 좀 이 정리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더라고요. 이게 그냥 뭐 읽는 시간에 미디엄에 보면 뭐 19미니트 리드 뭐 이렇게 됐잖아요.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크리스 셀즈라는 사람이 쓴 What's New in Flutter 2라는 다큐멘트가 저는 약간 뭐 정리의 거의 끝판왕처럼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거기에 뭐 제목의 부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Flutter Web and Null Safety는 스테이블로 됐고 그다음에 Flutter 데스크탑은 베타로 갔다. 이거라는 요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에 Flutter 2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제가 밑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이 링크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올해 초에 플러터 21년 플러터 전망에서 아마 웹은 스테이블하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스테이블 버전이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됐어요. 근데 이 스테이블 버전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.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Rich Interactive Web Application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이제 드디어 만들었다. 뭐 이런 거예요. 근데 여기서 Rich Interactive Web Application이라고 돼 있고, 여기서, 그 플러터 이걸 만든 측에서도 뭐 이야기를 한 바지만, 만일에, 그, 구축하려고 하는 웹사이트가 아주 어떤 SEO, 그러니까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죠. SEO가 굉장히 중요하다면,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이 베스트 툴은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이 SEO하고 기타 어떤 웹의 피처가 뭐 로드맵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재 이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때 요구되는 모든 거를 다 만족시켜 준다라는 건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리치 인터랙티브 하니까 다이나믹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은 를 구축하는 데는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이제 리액트라는 거를 한번 안 볼 수가 없는데 리액트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만일에 좀 어떻게 보면 분기가 돼 있다고 할까?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리액트하고 Next.js하고 Gatsby라는 게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싱글 페이지 앱을 하면서 항상 이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하고 SEO라는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Next.js, Gatsby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플러터는 그럼 향후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다 큰 통 안에 다 이제 수용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좀 약간 흥미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유니파이를 하면 이게 너무 또 커질 가능성이 있죠. 그런데 이제 분기를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리액트하고 리액트의 예를 봤을 때 플러터가 어떤 분기를 칠지 아니면 유니파이 데려갈지 뭐 이런 건 상당히 흥미롭다 이렇게 느껴지고요. 그리고 리치 인터랙티브 웹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 리액트보다는 플러터가 약간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출발점이 서로 좀 다르죠. 그러니까 출발점이 처음부터 이제 플러터는 뷰티풀 UI라는 데 이제 초점을 뒀고
리액트는 싱글 페이지 앱이라는 어떤 약간 테크니컬한 측면에 약간 저는 좀 뭐 포커스를 두고 시작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리치, 인터랙티브, 다이나믹 애플리케이션을 웹 앱을 만드는 데는 플러터가 상당히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이제 제가 플러터로 그런 앱을 웹 앱을 만들어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한번 시도를 해볼 거고요. 하여튼 그런 웹 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플러터가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널 세이프티가 마침내 이제 스테이블로 들어왔어요. 널 세이프티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었죠.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,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제가 그냥 앱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했지만, 이제 이게 스테이블로 들어왔기 때문에, 이 플러터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, 뭐 하나의 필수품처럼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그런 게 있죠.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더 빨리 적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게 어렵다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널 세이프티는 어떻게 보면 플러터 2가 발표되고 나서 플러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연재하고 있던 그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대로 널 세이프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두 가지 측면인데 그냥 널 세이프티 자체에 대한 것과 기존의 앱을 널 세이프티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. 이 널 세이프티 제가 밑에 했지만 이게 그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거죠. 널인지 아닌지, 널이 돼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의사를 표시를 하라는 거죠. 그리고 요 레이트라는 게 참 재미있던데 이게 선언 당시는 아니지만 이게 확실하게 나중에 이게 이니셜라이즈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레이트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스테이블로 들어오면서 뭐 플러터 앱 개발자에게는 플러터 앱 개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이 이제 베타로 이제 들어왔어요. 그런데 이게 약간 처음에 저도 들으면서 좀 헷갈렸던 게 이게 스테이블 채널 내에 있는 거예요. 옛날처럼 웹 앱처럼 베타 채널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채널 내에 데스크탑 이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기술적으로 꽤 이제 머추어했다, 성숙했다라는 자신감의 표시가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우분투의 그 개발자 분도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었죠. 그런데 우분투에서 뭐라고 어나운스를 했냐면 플러터는 앞으로 우분투 앱의 장래 플러터 앱의 디폴트 초이스가 될 거다라고 했고 그리고 새로운 인스톨 앱도 플러터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.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웹의 그 스테이블 발표만큼 뒤에 제가 따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리고 구글 모바일 에즈가 베타로 나왔는데 요 솔직히 뭐 저희가 해보진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오버레이 배너나 인라인 배너 뭐 거기 뭐 리워디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에즈를 이제 쉽게 저희 플러터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iOS 피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저기 뭐 그런 일각의 약간 의구심 같은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. 보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iOS에 대한 지원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,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. 특히 최근에 저기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나왔지만 iOS 쟁크 이슈,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애니메이션 할 때 약간 플럭플럭거리는 것 같은 그런 쟁크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 해결될 기미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그렇다라고 비난이 꽤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투명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GitHub에 가면은 다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읽어보면 쿠퍼티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기 피처 그러니까 새로운 위젯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아주 which fulfills a long-standing request to build an IPA directly from the command line without
오프닝 엑스코드. 이게 굉장히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들어오면서 iOS에 대한 지원이 더 이제 뭐 강화되고 확대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올해 플러터 21년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플러터로 iOS 라이크한 앱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iOS 이게 그러니까 그 점유율이 꽤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플러터 앱을 개발할 때 이게 이제 iOS 사용자들을 위한 그 어떤 내추럴한 경험을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뉴 위젯이 나왔어요. 오토 컴플리트. 그리고 스캐폴드 메신저인데 여기 요 크리스 셀즈라는 분이 쓰신 거에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오토 컴플리트는 이 그 타입 어헤드라든가 이런 걸로 서드 파티 패키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뭐 그냥 네이티브하게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스캐폴드 메신저라는 건데 우리가 이게 그 스낵바라는 거를 우리가 다룰 때 보면 좀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저기 어떤 보면 그 위젯 트리상에 뭐 제약도 좀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거를 그 화면을 전환했을 때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게 좀 향상을 시켰다고 해요. 그래서 저도 요거를 한번 써보고 이그젬플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Add to App Improvement가 있었는데 이 Add to App이라는 게 그거죠. 기존에 그 네이티브 앱에 이제 플러터를 이제 좀 꾸겨 넣는 거예요. 이제 꾸겨 넣는 건데 과거에는 이 멀티플 플러터 인스턴스를 꾸겨 넣었을 때 이게 상당한 퍼포먼스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해결을 했다. 그 해결했다는 정도가 이 수치가 여기에 나오는데 약 90% 그렇죠. 여기 99%까지 이제 뭐 최대 됐고 인스턴스당 거의 180kB까지 뭐 그거를 줄였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봤던 건데 이게 뭐였냐면 도요타에서 이제 플러터로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.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어떤 UI, 어떤 앱을 만드는데 플러터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저는 이게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UI 만드는 게 뭐 사실 그닥 쉬운 일은 좀 아니었잖아요. 특히 뭐 리눅스나 이런 데서. 그런데 이제 이 플러터로 이거를 하는 게 본격화 된다 그러면 플러터 앱의 활용도가 굉장히 지금 커지는 가능성을 저는 보여줬다.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데스크탑 앱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죄송합니다.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이제 플러터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계속 주목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플러터 픽스입니다. 이제 이 플러터 픽스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저는 그렇게 이제 거기 읽어보고 막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이제 사실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이렇게 브레이킹 체인지를 가급적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브레이킹 체인지를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편법을 뭐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거를 도입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프레임워크가 점점 커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해요. 그런데 이 플러터 팀에서는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. 앞으로도 브레이킹 체인지 더 있을 거다. 더 있을 거고. 그런데 그 브레이킹 체인지를 이 프레임워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브레이킹 체인지를 계속 만들 건데 그 만드는 거를 쉽게 고치게 해주겠다. 그래서 커맨드 라인 2라고 이게 에디터에 익스텐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쉽게 고칠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한다. 물론 뭐 기존에서도 약간 뭐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더 쉽게 하게 해주겠다.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제 사람이 원래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뭐 브레이킹 체인지 와서 뭐 고치려고 하면은 약간 좀 짜증도 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
보다 이제 큰 변화를 수용하고 그러는 데서는 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플러터 데브 툴스도 대폭 이제 성능이 개선됐고요. 그리고 에디터에 대한 익스텐션도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. 그리고 닷패드에서도 플러터 2가 이제 서포트가 된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코시스템 업데이트라고 했는데 플러터 2에 맞춰서 그 2의 널 세이프티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다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죠.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뭐 업데이트를 기존에 우리 앱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앱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앱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이코시스템 업데이트에 보면 5S에 관련된 것들이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요.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브레이킹 체인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pub.dev에 가서 보실 때 널 세이프티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이제 된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앞으로 이제 그 패키지를 인스톨 하실 때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이 플러터를 심지어 이제는 구글 내에서도 이제 많이 쓴다 뭐 이런 거죠. 근데 뭐 이게 완전히 뭐 뒤집어 엎은 건지 아니면 일부가 쓰는 건지 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제 절대 구글에서 플러터를 뭐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딴 데다 넘긴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다. 이제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. 자, 이제 이게 플러터 2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플러터 2가 발표되고 나서 생긴 변화에 우선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. 특히 이제 널 세이프티 같은 데는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풀스택을 하시면서 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던 분들은 이제 좀 그 웹 앱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게 맞다면 빨리 이제 한번 트라이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하고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베드 디바이스에 플러터를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은데 그럴 때 이게 요구사항이라든가 하드웨어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뭐가 올라가야 돼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상 해브린이었고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